네, 비트코인의 흐름을 바라보면 역시 9월은 9월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만 달러 지지가 필요하다, 지지를 받네 못 받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5만 4천 달러대까지 후퇴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멀스멀 반등을 해서 5만 3천 달러대에서는 올라와서 주는 그런 모습인데 하필이면 금리 인하라는 나름 의미 있는 호재성 재료를 앞두고 이게 경기 침체 우려랑 맞물리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의 흐름 자체를 다소 아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고 56%대 후반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시세가 어떻게 되면 오르고 어떻게 되면 빠진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오히려 멘탈을 좀 더 잡을 수 있는,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경험이 많은 나름 전업 트레이더 전문 분석가들의 이야기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에는 지금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시장은 공포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4분기는 일반적으로 강세, M2 통화 공급량 증가세, 금리 인하 임박, 미국 대선은 이제 불과 60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호재, 특히나 유동성 확장이라는 나름 의미 있는 호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월에 나름 의미 있는 억토버를 만들기 직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 없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핸드 개미들 듣기에는 상당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쉬 크립토, 고래들은 나를 흔들지 못한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이더리움은 1만 달러, 알트는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20배에서 50배까지 상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꾹 참고 있다. 4분기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이 다가올 것이다. 너무 일찍 매도하지 말고 패닉셀도 할 필요 없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망치면 안 된다. 이 정도 규모와 변동성을 가진 마지막 강세장이 될 것이다. 정신 잘 붙들고 있으면 2025년에 너와 너의 가족들 모두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전폭적인 멘트를 날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알트코인들이 20배가 될지 50배가 될지 10배가 될지 5배가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죠. 다만 지금까지 비트코인 반감기 패턴을 대입을 해보면 10월부터 4분기가 본격화되면서 비트코인의 이른바 반감기 포물선형 랠리가 펼쳐지게 된다라면, 그렇게 비트코인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반감기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라면, 그런 모습이 현실화된다라면 과연 알트코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가? 지난번 반감기 사이클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지금 20배, 50배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비트코인의 10만 달러라는 가격, 이 숫자 자체가 그렇게 비현실적이거나 희망회로 성격만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7만 4천 달러를 무려 반감기 전에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난 호재들, 더군다나 기관들, 초대형 세력급 기관들이 지금 들어와서 암호화폐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게 비트코인의 펀더멘털과 태생, 특징과 연결지어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무조건 좋은 점만은 아니겠지만 비트코인의 시세, 흐름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반감기 패턴, 이런 것들을 신뢰한다라면 4분기부터는 10월 초가 될지 10월 중순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 상황을 잘 바라보게 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상황 우리가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퀀트 주기영 아저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 점유율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강세 사이클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요 반등이 필요하고 나는 이런 반등이 4분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물론 틀릴 수도 있다. 우리는 아직 사이클 중반에 위치해 있고 아직 리테일 버블은 오지 않았다. 개미들이 퍼드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도래해야지 엄청난 이 포물선형 랠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왔다라는 거죠. 4분기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여전히 사이클 중반이야. 이건 지금 강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멘트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영 아저씨 정도면 굉장히 차트를 데이터 기반으로 잘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정도 멘트만 들어도 해석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분석가 더문 이런 얘기예요. 비트코인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 그런데 좀 더 손실을 확인한 뒤에 더블 바텀 이중 바닥 확인을 하고 나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좀 더 빠지고 이중 바닥 만들고 어디까지 85,000달러까지 갈 것 같은데 얼추 10월 전후 시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10월에 8만 달러대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급락장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나름의 어떤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너무 긍정적인 재료들, 특히 포텐셜이 엄청 빡센 재료들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된다. 뭐 누가 당선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만약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가 당선된다. 연내 10만 달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 개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분석가들과 기관들도 비슷한 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 5천 달러가 될지 뭐 8만 달러가 될지 10만 달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올타임 하이는 의미 있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전략적인 행동을 하면 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 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의 상승 기대가 가능하다. 미국 경제 지표가 악화될수록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채택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1930년대 금처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피난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확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 시장에 엄청 빡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말을 거치고 나면 과연 8월 5일에 벌어졌던 그런 블랙 먼데이 상황이 이번에도 반복이 될 것인가. 고용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와 비트코인이 압박을 받아 버렸는데 과연 8월 5일 상황이 반복될 것인가. 참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약간 상황이 애매하면서 골 때린 게 신규 취업자 수가 14만 2천 명, 예상이 16만 1,000명이니까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고용 둔화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7월에 8만 9천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고용 둔화라고 완전히 100% 몰빵해서 해석을 하기에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실업률은 4.3에서 4.2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고용 둔화로 단정 짓고 경기 침체 우려 엄청 빡셀 것 같아, 걱정 엄청 되는데 이럴 상황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정도 흐름을 놓고, 물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B컷? 갑자기 50bp? 이거 좀 빡세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월 5일에 경험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재현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소폭 더 후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충격파가 빡세게 다시금 오지는 않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더라도 그거는 마지막 리테스트, 다시 말해서 앞서 살펴봤던 더블 바텀 수준의 리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25bp 인하 가능성이 70%, 50bp 인하 가능성이 30%로 다시 어느 정도 균형이 좀 잡혔습니다. 이 8월 고용 데이터가 발표된 직후에 이게 거의 50대 50으로 균형이 잡혀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50% 가까이 한 47, 8%까지 폭등을 해버리니까 증시랑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압박을 확 받아버린 거죠. 경기 침체 우려 고조 이런 명분 아래.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균형이 좀 잡혔습니다. 7대 3으로.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현실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엄청 빡센 고용 둔화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소비 둔화 이렇게 직선적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아니 실업률도 떨어졌고 어쨌든 7월보다 엄청 개선이 됐는데 라는 반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에서도 나름의 균형점을 다시 찾아간 게 아닌가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컷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엄청 흔들렸던 건데 이 토스텐 슬록 아폴로 애널리스트 멘트가 조금 단정적인 이런 멘트가 직관적으로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침체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데 이번 고용 동향에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조짐이 없다. 실업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50bp를 한 방에 내릴 이유는 없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데이비 켈리 첫 번째 인하폭은 25bp면 돼. 만약 50bp 인하를 하면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 거야. 심리적인 이유로라도 금리 인하를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 수준으로 기정사실로 지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폭으로 단행되느냐가 중요한데 25bp로 정리가 되면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반등 모멘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 FOMC 개최 이후에 금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안정적이진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호재나 작은 악재에 오버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작은 호재 하나에 급등세가 나오고 작은 악재 하나에 급락세가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박스권 횡보가 이어지다가 금리 이슈가 잘 결정이 된다라면 그걸 반등 모멘텀을 삼아서 어쩌면 9월 말부터 의미 있는 반감기 포물선형 랠리를 펼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시나리오가 어쩌면 개미들 수준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0.25%포인트 인하, 그래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인하 성격,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비트코인 단기 반등 가능성 이 정도가 딱 좋겠죠. 현실화 된다라면. APSK3이라는 분석가가 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2019년 8월 1일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일주일 뒤에 비트코인은 20% 상승했고 3개월 뒤에는 33% 하락했다. 비슷한 폭등과 폭락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33%를 하락할 것 같진 않다. 대신 45,000달러에서 55,000달러 이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내년에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금리 인하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하락이 반복될 수 있지만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고 결국에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작은 반등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작은 하락에 너무 또 좌절하지 말고 적절히 멘탈을 잘 케어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벤자민 코엔 9월의 비트코인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6.3%, 그런데 이미 이번 9월에는 마이너스 8%를 넘겼지. 비트코인이 지금 수준으로 9월을 마감한다라면 상당히 전형적인 9월이 될 것이다. 상당히 전형적인 9월을 마무리하고 상당히 전형적인 10월, 업토버, 상승 기간에 해당하는 업토버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맥락이 깔려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죠? 2024년 9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트코인의 하락이었어. 그런데 막상 보면은 줌아웃해서 바라보면 정말 요만큼 살짝 빠진 건데
우리는 그냥 개미들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빵 했다가 빵 빠방 빵 이제 갈 일만 남았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차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댄 파티에로는 펀더멘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월은 보통 최악의 날이다. 3월 이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모두 고통스러운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세계는 폭발적인 성장을 확인해주고 있다. 온체인 활동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200% 이상 주소수가 증가했다. 이거는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1년 1월부터 지금 현재 상황까지 보면 올해 7월까지 상황을 보면 10배 정도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상당하죠.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너무 현물 시세에 우리가 가슴을 졸이다가 정작 중요한 우리의 최종 목표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도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